자, 풀만 하셨어요? 네. 자, 빠르게 이제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은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걸 묻고 있죠. 옳게 연결된 것은. 자, 1번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우리가 유죄, 소포, 그렇죠?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이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였고요. 얘도 이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 다음에 상계는 계약의 단독행위요. 상계는 단독행위죠.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우리가 뭐 봤었냐면 그냥 암기한다면 채상, 제가 채시잖아요. 채상, 취, 철, 동, 추, 해 이거 있었죠. 채상, 취철, 동취, 채무면제, 상계, 취소, 철회, 동의, 추인, 해제, 해지 전부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고요. 합의해제는 말 그대로 뭐 한 거야? 합의한 거니까 이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뭐다? 계약이에요. 계약. 합의해제는 다른 말로 해제 계약이라고 불렀던 거죠. 합의한 거고. 자, 공유지분의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나 취득쇼이익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죠. 정답은 5번. 요거는 뭐 사실 지금은 아직 암기가 안 돼서 좀 틀릴 수 있는데 나중 되면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돼요. 일단 확인하시고. 그 다음 2번. 다음 중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자, 효력 요건을 찾는 건데 기억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이건 특별 효력 요건이고요. 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이것도 역시 특별 효력 요건, 허가 받아야죠. 그리고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급, 요거는 효력 요건이 아니에요. 자, 니을부터 볼까요? 농지매매에서 농취증, 농지매매에서 농취증은 효력 요건이다 아니다. 이건 농취증 없어도 유효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역 니은 아니면 기역 니은 디귿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틀렸어도 둘 중에 하나에서 틀려야지 다른 거 썼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특별 성립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이 아니라 틀렸죠.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을 하려면 청약과 승낙만 하면 돼요. 계약금 줘야 돼. 이런 계약을 뭐라고 불렀어요? 요물계약이지. 그러니까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이런 것들은 효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립의 문제다라고 했어요. 특별 성립 요건. 틀리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기본서 확인하셔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있었고, 요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랑 이제 특별한 경우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립하려면 3개 뭐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게 일반 성립 요건이요. 근데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외에 특별 성립 요건으로 지금 뭐가 나왔냐면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이런 것들은 성립을 위한 거고, 그러면 효력이 생기려면 당사자가 뭐가 있어야 돼? 당사자에게 능력. 그렇죠? 그리고 목적이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목적이 확과 적사 갖춰야 되고요.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요. 이게 일반 효력 요건이야. 근데 이것 외에 특별 효력 요건으로 봤던 제일 대표적인 게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허가구역에서 허가, 이런 것들은 효력 요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 이거 얘기하면서 조건을 얘기할 때 성립이란 말 써 있으면 무조건 틀려요. 조건은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효력의 문제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답은 기역과 니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역은 뭐가 나왔어요? 끝났죠. 이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거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고 뭐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 니은은 뭐야? 매우 중요한 판례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라고 써 있으면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디귿.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 들어갔대. 성립 과정에 강박 써 있으면 반사회적이 아니에요. 아니죠. 요거는 강박으로 취소를 논하는 거지 반사회적은 아니고. 자, 리을은 조세 회피 나왔네요. 세금, 양도세나 상속세 회피 써 있으면 반사회적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답은 1번이 되겠고, 이건 뭐 가장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유형이고 우리가 봤던 판례들 다시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4번. 반사회적 행위에서 옳은 겁니다. 1번.
이중매매를 하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뭐야? 적극 가담. 그러니까 이중매매는 원래 유효한데 적극 가담이란 말이 나왔어요. 근데 누가 적극 가담했대요? 대리인이. 그러면 뻔하겠네? 본인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라. 본인이 몰랐고 시킨 적도 없대요. 그러면 유효해요? 그래도 반사회적 무효야. 그래도 기준은 전부 다 누구니까? 대리인이니까. 그럼 이제 본인이 몰랐다는 말이 써 있을 텐데 볼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지문에서는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 적극 가담 보이면 그냥 뭐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무효입니다. 반사회적 무효. 자, 2번 동기는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므로 불법 동기가 표시됐대요. 자, 동기가 반사회적인데 표시가 됐대. 그러면 유효예요? 반사회적 무효예요? 동기는 의사표시의 요소가 아닙니다. 그럼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유효해요. 근데 언제 무효가 된다 그랬죠? 불법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지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범죄에 저지르려고 칼을 샀다. 동기가 반사회적이에요. 근데 칼 매매는 특별한 거 없으면 유효합니다. 근데 얘가 내가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라고 불법 동기를 표시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지게 되면 무효. 근데 불법 동기가 뭐가 됐다고 써 있어요? 표시됐네. 그러면 이건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죠. 틀렸고 3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예요. 자, 이 반사회적 무효는 상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이죠. 그럼 절대적이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상 무효 중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건 딱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뭐하고 뭐야? 비진이랑 통정. 비통착사는 전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잖아요. 반사회적 무효, 불공정 무효 이런 무효들은 전부 다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요. 4번. 변호사가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 자, 성공보수약정인데 중요한 말은 뭐야? 민사사건이네. 그러면 이건 반사회적 무효가 아니죠. 만약에 형사사건이라고 써 있으면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형사냐 민사냐 구별하시라고 했고 5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면 급부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없죠. 5번이 정답.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무효면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돌려받는 거지. 근데 이게 일반 무효가 아니라 반사회적 무효면 뭐가 적용된다 그랬어요? 불법 원인급여. 첩계약을 하고 첩계약의 대가로 부동산을 넘겼어요. 그러면 무효지만 반사회적 무효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어서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5번이 옳은 지문. 자, 5번 불공정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무경험 나왔네요. 불공정 행위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적극 이용한 거예요. 이때 무경험이란 특정 영역에서의 무경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 영역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 일반에 대해서 경험 부족을 말하는 거지 어떤 특정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그 정신적, 심리적, 경제적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번. 매매 계약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언제가 기준이라고요? 계약이. 다른 말로 하면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달라진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자, 4번. 대리행위의 경우에 자,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 그러니까 우리가 궁박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누가 기준이에요? 대리인. 궁박은 본인. 중요하다고 했던 거고요. 자, 5번.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는 거래상의 자,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 뭐라고 써 있으면 틀려요? 주관적 가치라고 써 있으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얼마짜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볼 때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틀린 거 찾는 거였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6번 불공정행위에서 틀린 건데 1번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불공정행위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불공정행위 적용 안 되는 거 증여랑 뭐 있었죠? 경매.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와 경매는
불공정 법률행위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1번은 옳은 지문. 2번, 무효인 불공정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자, 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불공정, 폭리행위로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이게 무슨 판례였지, 우리? 알박기 사건. 비교했던 건 무효행위 전환, 가격을 좀 낮춰서 유효한 계약으로 바꿔줄 수는 있는데 뭔 안 된다 그랬죠? 무효행위의 추인은 안 돼. 추인은. 여기 보시면 5번. 불공정행위로 무효인 경우에 피해자가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우리가 무효편에 가서 또 공부하겠지만 반사회적, 불공정, 강행법규 위반 상태에서는 추인한다고 유효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얘랑 비교하시고, 그러니까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되었을 때 가격을 낮춰서 유효한 계약으로 전환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상태를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로 해줄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3번.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잃었다고 하여 당사자의 궁박 등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뻔하네. 그 사람 상태 안 좋았구만. 이렇게 추정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입증해야 한다 그랬어요? 유효주장자가 입증해요? 무효주장자가 입증하는 거야. 무효.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궁박이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내가 궁박한 상황이었고 폭리를 당했다는 요건을 입증해 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4번.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건 뭐야? 불공정 무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이용할 의도가 있어야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써 있네요. 그럼 이용 의사가 없으면 불공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틀린 질문은 5번. 자, 7번 볼게요. 비진이 표시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면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더라도 비진이 표시에 해당한다.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건 진의의 개념이죠. 진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최선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이건 진이에요, 비진이에요? 진이죠. 그렇죠? 이건 비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써 있으면 진이고요. 자, 니은 비진이 표시가 유효가 되려면, 자,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유효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돼요. 그럼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몰랐다, 선이면 돼요? 과실도 없어야 돼. 과실도 없어야죠. 그러면 선이면 충분하고 무과실은 따질 게 아니다. 틀렸죠. 선의로 충분한 게 아니라 선이 무과실까지 갖춰야 유효가 됩니다. 2번은 틀린 질문. 1번도 틀린 기억도요. 그 다음에 디귿. 대리인에 의한 계약에서 그 대리인의 진위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이익을 위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뭐예요 이거?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는데 본인의 이익에 반해서 자기 이익을 위한 것임을 행위했다는 거야.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죠?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 그럼 대리권 남용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그랬어요? 비진이. 비진이를 유추 적용해서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야. 그러면 대리권을 남용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써 있네. 그러면 본인은 책임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 거예요. 대리권 남용하면 107조 비진이가 떠올라야 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틀린 질문은 앞에 2개, 기억과 니은 이렇게 되겠고요. 자, 8번. 비진이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갑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을을 위해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명의대여 사건이죠. 대출받을 때. 자, 요거 비진이다, 진이다. 진이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채무자로서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면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있다. 따라서 비진이가 아니라 얘는 진이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했던 판례가 있었죠. 대출 약정을 할 때 아무 말도 안 써 있으면 진이니까 무조건 유효라고 했고, 금융기관이 뭐 해준 사건이 있었어요? 양해. 금융기관이 채무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고 양해했다라고 써 있으면 요건 뭐가 된다고 했냐면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양해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라고 했고, 그러니까 1번은 옳은 지문 진입니다.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 표시와 구별된다. 그러니까 비진이와 통정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혼자 있느냐, 짜고 있느냐. 그래서 비진이 표시는 단독으로 허위 표시한 거고 통정 허위 표시는 짜고 한 거죠. 옳은 지문. 그러면 비진이와 차고의 차이점은 뭐였어요? 비진이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해요,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알면서 하는 거고, 차고는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거죠. 차고는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라는 게 차고고, 비진이는 알면서도 하는 거죠. 3번. 갑이 강박에 의하여 증여했대요. 그러면 강박으로 증여하면 이거 진이다, 비진이다? 진이죠. 그러면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갑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더라도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진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이라는 건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정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건 진이다라고 했고요. 4번. 전체 공무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공무원 갑도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뭐죠? 공무원이 사직서를 냈대. 그럼 공무원이 사직서를 내는 건 사법행위예요, 공법행위예요? 공법행위죠. 그러면 이 공법행위에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얘는 의사가 중요하다, 표시가 중요하다. 표시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갑의 내심의 의사는 사직할 뜻이 아니었으므로 사직서 제출은 무효다. OX. 틀려요. 공법행위는 표시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라고 했죠. 답은 4번. 무슨 말인지 드셨죠? 만약에 일반 사회사에서 우리 사립대 조교수 판례 봤잖아요. 그럼 일반 사법관계에서는 사직할 뜻이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겠죠. 근데 공법행위는 상대방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뭐다? 무조건 유효하다라고 했고요. 자, 5번. 어떤 의사표시가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럼 언제 무효가 되는 거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잖아요. 누가 주장해야 돼? 입증은. 유효주장자가예요? 무효주장자가 하는 거야? 우리가 무효 나오면 다 무효주장자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봤죠. 갑이 을한테 사직서를 냈어요. 근데 이 갑은 실제로는 사직할 마음은 아니었대. 사직의 의사는 아닌데 사직서를 냈다. 그러니까 왜 냈냐면 월급 좀 올려받으려고. 내가 사직서 내면 월급을 인상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만둘 마음 없이 사직서를 냈어요. 근데 이제 월급을 올려줄 줄만 알았던 사장님이 예상과는 달리 빠르게 수리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사직의 의사가 없는데 사직서를 냈다는 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얘는 불일치를 모르고 해요, 알면서도 해요? 알면서도 해요. 근데 짜고 한 거예요, 혼자 한 거야? 혼자. 이게 바로 뭐예요? 비진이 표시예요. 얘랑 짜고 하면 통정허위 표시가 될 거고. 그러면 원칙은 이 사직서 제출과 수리가 유효다, 무효다? 원칙은 유효죠. 근데 언제 무효가 되는 거야? 사장님이 이 친구가 또 월급 올려받으려고 이거 머리 쓰고 있네. 너 뭐 혼나봐라. 이러면서 알았거나 또는 몰랐더라도 과실이 있다.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유효가 되려면 얘는 선이기만 하면 유효해요? 선이 무과실해야 돼? 선이 무과실. 아까 나왔던 거죠. 과실이 있으면 선이라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유효가 되려면 선이 무과실까지 갖춰야 한다라고 했고,
그러면 지금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지만 얘가 선의무과실이면 유효란 말이에요. 알았네 몰랐네를 누가 증명하라는 거야? 갑일까 을일까? 갑. 갑이 을이 내가 실제로 그만둘 의사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걸 무효주장자인 갑이 증명을 해야 한다는 거야. 항상 무효 취소 나오면 기본적으로 무효주장자, 취소주장자가 입증한다라고 했고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일반 사법상행위가 아니라 공무원이었다면 이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공법행위는 표시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법행위와 소송행위는 표시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취소하고 이런 거 있을 수 없다라고 했죠. 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9번. 갑은 자기 소유 건물의 금전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을과 통정하여 이전 등기했다. 자, 통정 허위 표시네요. 가장 전형적인 문제죠. 틀린 거 찾습니다. 기억. 을 명의로 이전된 건물은 불법 원인 급여이므로 OX. 갑이 을에게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허위로 소유권을 넘겼대. 불법 원인 급여도 아니다. 아니죠. 반사회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바로 틀렸고 따라서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허용되는 거죠. 소유권은 갑에게 있습니다. 그럼 니은 갑의 채권자 A는 갑과 을의 가장행위에 대하여 자, 뭐 나왔어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 딱 두 군데서 출제됐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어디였냐면 이중매매. 그러니까 이중매매에서는 뭐라고 물어봐도 채권자 취소권 안 되고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라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번. 을로부터 X 건물을 이전받은 병이 악이었어요. 여기까지 끊으면. 그럼 이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병은 뭐일 때만 취득해요? 선의. 비, 통, 착사 전부 다 제3자는 뭐일 때만 보호된다? 선의. 그럼 얘는 취득할 수 없는데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이 선이에요.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얘도 뭐니까? 제3자니까 얘가 선이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질문. 그 다음에 리을. 병이 을로부터 당의 아파트를 병이라는 애가 당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대요. 그러면 병은 제3자야 아니에요? 상속받으면 제3자가 아니죠. 따라서 갑은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병에게 주장할 수 있죠. 틀린 질문은 기억. 무슨 말인지 드셨죠? 이건 가장 전형적인 사례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갑이 을한테 A가 갑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예요. 그러니까 얘가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진짜 매매가 아니라 가짜로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그러면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없는데 표시했고 혼자 했어요? 짜고 했어요? 짜고. 그럼 이건 통정허위 표시니까 무효죠. 무효. 근데 이 무효가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죠. 강제집행 면하려고 허위라는 건 반사회적은 아니다. 그러면 이건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럼 누가 소유자라는 거야? 갑이지 갑. 갑은 얘한테 돌려받을 수 있다. 아까 질문 나왔고. 근데 이게 원래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바람에 병이라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샀다는 거야. 그 모르고 샀으면 이게 무효지만 얘를 보호하겠다는 108조 2항에 따라 갑은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인 거예요? 상대적 무효인 거야? 이 무효는, 이 가장매매 무효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는 주장 못해. 선의의 병에게. 그럼 이건 절대적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야? 상대적 무효지. 민법상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상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절대적인 게 원칙이라고. 무효는 원래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는 우리 민법 시험 범위에서 딱 두 개밖에 없다고요. 뭐랑 뭐? 비진이랑 통정. 비통 착사만 선의일 때 제3자가 보호되는 거고 나머지는 선의 제3자라도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얘가 만약에 악이면 보호돼야 안 돼요? 악이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병이 정한테 팔았는데 악의의 병에게 산 정이 선이래. 보호되는 거지. 이게 아까 질문 나왔고. 근데 만약에 이 병이요,
을한테 매수한 게 아니라 상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상속은 포괄승계잖아요. 그럼 얘는 제3자예요? 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을과 똑같은 사람이니까 갑은 선의의 상속인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질문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 제3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야. 우리가 이건 올해 이번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잖아요. 우리가 보통 제3자라고 하려면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었어야 돼.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써 있으면 다 제3자라고 했어요. 뭐뭐 한자, 뭐 같은 말 양수인, 받은 자 이런 말 써 있으면 제3자야. 근데 하나 조심하시라고 한 건 뭐뭐 한자 양수인이라고 써 있어도 제3자가 아닌 경우가 있었죠. 뭘 승계하면 제3자가 아니라 했어요.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 자, 지위 승계한 자, 계약을 인수한 자 이런 말 써 있으면 제3자가 아니다. 근데 제3자냐 아니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였어요? 파산 관제인. 파산 관제인은 선일 때 보호되는데 선악은 파산 관제인 기준이에요? 파산 채권자 기준이에요? 채권자. 파산 채권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선이면 보호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1번 얘는 뭐 했대요? 채권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에 채무자네 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제3자로 보호될 수 없고요. 2번은 뭐 했대요? 가압류 했네? 뭐 했어요 안 했어요? 가압류 했다고 써 있잖아. 그럼 제3자 해당 되고요. 자 3번 이전 받았다. 이전 받았으면 원래 제3자야. 근데 뭘 이전 받았대요? 계약상 지위. 그럼 얘는 제3자예요? 계약의 당사자예요? 당사자죠. 보호될 수 없고요. 4번 파산 관제인. 자 파산 관제인은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니라면 선의의 제3자이다. OX. 맞는 거죠. 단 한 명이라도 선이면 보호합니다. 자, 대금 채권을 뭐 했대요? 양수했대요. 그러면 제3자지. 없다. 틀렸고. 그래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었느냐 아니냐 그걸 구별하시라고 했고. 자, 11번 차고. 차고는 이제 오늘 수업 아침에 우리 좀 정신 맑았을 때 그때 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기억 잘 나시죠? 볼게요. 틀린 겁니다. 1번 법률에 대한 착오 중요 부분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 우리가 법률 착오 이거 뭐 봤었죠? 양도세 사건. 양도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다. 법률의 착오고요. 취소 가능합니다. 자, 2번 채권자와 제3자 간의 근저당 설정에 있어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보증인이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했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했고 3번은 뭐가 눈에 띄어야 돼요? 법령상 제한. 이거 비유구 사건이죠. 소 키우려고 땅 샀는데 법령상 제한으로 소를 못 키우게 된 사건이야.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건 무슨 착오라고 했냐면 동기의 착오예요. 동기의 착오니까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하려면,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내용이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되면 동기가 표시가 되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어요. 조심하실 점은 표시 이외에 내용으로 하자라는 합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합의는 필요 없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점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되었다면 모두 필요 없다. 표시도 필요 없다. 유발 나오면 자 보세요. 자, 이 경우에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 OX. 틀렸죠. 합의 필요 없고요. 뭐만 있으면 돼. 동기를 표시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4번 틀렸고. 자, 5번. 착오에 의하여 소를 취하했어요. 그럼 이건 무슨 행위예요? 소를 취한 건. 일반 사법상의 행위예요? 소송행위예요? 소송행위지. 그러면 소취하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공법행위와 소송행위는 표시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교했던 판례가 있었지. 소취하가 아니라 소취하 뭐 있었어요? 소취하 합의 사건이 있었죠. 그럼 소취하 합의는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합의니까. 당사자가 합의니까. 자, 12번.
틀린 것입니다. 1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증명 책임. 중과실을 누가 증명하느냐? 취소하려는 사람이 중과실이 없다고 입증해요? 취소를 막으려는 사람이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해? 막으려는 사람. 그러면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자, 즉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취소를 할 사람은 자신에게 착오가 있음을 증명하는 거고, 그걸 막을 상대방은 당신 중과실이잖아 라고 증명해야 한다는 얘기죠. 1번 옳은 질문. 2번. 계약 당사자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109조 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착오 취소를 합의 배제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강행 규정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착오에 대한 취소 배제 특약이 있으면 착오 취소할 수 없고요. 3번. 물건의 하자로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OX. 하자 담보 책임과 착오 취소의 경합이죠. 그러면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면 착오 취소 못해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이거 우리 무슨 사건이라 했어요, 이거? 김홍도 하백 사건.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 지금처럼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범위에서 착오 취소는 배제된다라고 하면 틀려요. 착오 취소는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3번 정답. 4번. 4번은 어떤 말이 중요하죠? 이용. 착오를 이용해 먹었다 이런 말 써 있으면 중과실이 있든 없든 따질 거 없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 가능하다. 그 다음 5번. 5번은 뭐 너무너무 강조한 중요한 판례였죠.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어요. 그럼 그 후에 해제당한 매수인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뭘 안 해도 돼요?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죠. 제일 중요한 판례였고, 답은 3번이었고요. 자, 13번. 사기 강박에서 틀린 겁니다. 부작에 의한 기망도 인정될 수 있죠. 근데 부작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려면 전제 조건으로 뭐가 있어야 되죠? 알려줄 의무, 고지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본 게 교환계약에서 시가의 묵비, 시가를 안 알려줬대. 이거 사기다 아니다? 아니죠.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죠? 공동묘지 사건.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면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안 알려줬다? 이건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작위한, 침묵의 사기가 성립하려면 고지 의무가 있어야 되고요. 자, 2번. 절대적 폭력에 의하여 표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 색심어는 뭐야? 박탈.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박탈. 그러면 취소다, 무효다? 무효. 박탈 나오면 무효. 강박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박탈. 3번. 횡령의 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얻기 위해 그를 횡령죄로 고소한 경우 이러한 고소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강박에 해당한다. OX. 틀렸죠? 강박이 우리가 뭐라고 봤어요? 지금 횡령죄로 뭐 한대? 고소한대. 그러면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고발이죠. 이건 위법한 강박이다 아니다? 아니죠. 근데 아무리 권리 행사를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적절한 손해배상을 얻는 데잖아요. 그럼 부정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거지. 그럼 이건 위법한 강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틀렸고, 4번. 갑과 을의 매매계약 체결 시 갑의 대리인으로 행위한 병이 을을 기망했다. 자,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한 말이죠?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데 갑의 대리인으로 행위한 병이 기망을 했대요. 누가 사기쳤다? 갑의 대리인이 사기쳤대. 그러면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해요? 언제든지 취소해요? 본인 갑의 인식 여부에 상관없이 갑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은 제3자다 아니다?
본인과 동일시하는 사람이지 제3자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5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는 취소 후에 취소된 법률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보호되는 제3자는 취소 이전에 취득한 사람만 보호해요? 이후라도 보호해요? 이후라도 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고 있는 바람에 그걸 모르고 취득했다면 전이든 후든 제3자로 보호된다라고 했던 거죠. 답은 3번이고, 그러니까 지금 요 4번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대리인의 기망. 요게 이제 여기 사례로 나오잖아요. 14번 보시면 갑은 A의 기망 행위로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애가 있는데 요 A가 갑에게 사기를 쳐서 자기랑 계약한 게 아니라 을과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계약을 친 사람은 계약에 사기를 친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누군가요? 제3자. 그러면 이 갑이 무조건 취소하면 을이 피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3자가 사기를 친 경우에 사기당한 갑은 무조건 취소가 아니라 언제만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고요. 얘가 전혀 몰랐다. 알 수 없었다면 취소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판례가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사기친 A를 봤더니 얘가 누구였냐면 을의 대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대리인이고 얘가 본인이면 얘네들은 제3자 관계예요? 동일시하는 관계야? 동일시하는 관계죠. 그럼 이건 제3자 사기가 아닌 거지. 그러면 누가 사기친 것과 똑같은 거야? 상대방이 사기친 거야. 그럼 이 경우에는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해요? 언제든지 취소해요? 언제든지 당연히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대리인으로 행위한 애가 기망했다. 대리인이 사기쳤다고 써 있죠. 그러면 본인의 인식 여부에 상관 있다, 상관없다. 상관없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3자 사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원칙이잖아요, 원칙. 제3자 사기일 때 상대방이 알았을 때 하나여 취소한다 이러면 OX. 우리가 오늘 수업할 때 제일 기초적으로 출제하면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제3자 사기의 경우에 상대방이 알았을 때 하나여 취소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는 거죠. 알았을 때 하나는 게 아니다. 악의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어도 취소 가능하고요. 자, 니은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A가 을의 대리인이었대. 그러면 을이 선의 무과실이든 뭐든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판례고, 디귿. 이번에는 A가 대리인이 아니라 단순 피용인이에요. 그럼 고용주와 피용인의 관계는 동일시하는 관계였어요? 제3자야? 제3자지. 그러면 언제든지 취소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써요? 을이 선의무과실이라고 써있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을이 선의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언제만 한다고요?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만 취소 가능합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리을. 갑이 A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을과의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OX. 취소하지 않고도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우리가 공동묘지 사건에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답은 2번. 자, 15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서 틀린 것은 1번. 격지자 간의 승낙 나왔네요. 격지자 간의 승낙은 뭐다? 발시, 격승발 이렇게 됐고, 2번.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 송달될 수 있다. 그럼 공시송달에서 제일 중요한 요건이 뭐라 그랬어요?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라고 했죠. 3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했다. 뭐가 나왔죠?
수령 거절해요. 그러니까 원래 도달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지배권 내로 들어가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면 도달로 인정해요. 현실 수령하거나 내용을 알아야 될 필요는 없죠. 그러면 수령을 거절한 것도 들어온 거죠. 그럼 이 경우에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도달로 인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효력이 생긴다. 수령 거절 판례 꼭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판례고요. 4번. 의사표시 발송 후 도달 전에 표의자에 대한 성년 후견이 게시가 됐어요. 의사표시를 발송을 했는데 도달되기 전에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가 된 거네. 그러면 그 의사표시는 도달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OX. 누가 제한 능력자가 됐다고요? 표의자의 상대방이에요.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보내고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대. 그럼 도달되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죠. 4번이 틀렸고. 그러니까 뭐랑 혼동하시면 안 되냐면 우리가 이거 봤잖아요. 갑이을에게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야.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그럼 얘한테는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없죠. 수령 능력이 없으니까.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얘 법정 대리인이 알게 되면 그때 하는 거고. 근데 지금 나온 건 을이 제한 능력자래요? 갑이 제한 능력자가 됐다는 거야. 갑이. 그럼 갑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어도 도달만 되면 그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이지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자, 지금 이 얘기예요.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한 의사표시에 대해서 누구한테 도달했다? 그럼 제한 능력자,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잖아요. 그럼 얘한테는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죠. 근데 언제부터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법정 대리인이 알게 되면 그때는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제한 능력자인지 얘가 제한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한번 뭐라고 낸 적이 있냐면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면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출제했어요. OX. 다시.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면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효력이 있다. OX. 틀리는 거야? 얼척이 없는 질문이잖아요. 지금 뭐라 그랬냐면 얘가 뭐가 됐다고요? 제한 능력자. 그럼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 머리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갑이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고 쓰고 뒤에는 법정 대리인의 도달 사실을 알아야 주장할 수 있대. 그럼 뒷부분은 누가 제한 능력자일 때 말하는 거야? 을이 제한, 말도 안 되는 걸 붙여놓은 거야.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붙여놨는데 그렇지 제한 능력자가 나오면 그렇지 법정 대리인 둘 다 많이 들어봤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인지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인 건지를 구별하셔야 되고. 자, 이 정답률 100%를 노리고 출제했는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답은 뭐예요? 3번. 본인은 뭐밖에 없다? 사망. 대리인은 사성파. 뭐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한정후견 개시는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거였죠. 100% 아니구나. 본인은 뭐밖에 없다고요? 사망. 대리인은 사성파. 이렇게 있고. 자, 17번. 대리권 제한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본인이 허락한 경우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본인이 허락하거나 또는 뭐는 할 수 있어요?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을 할 수 있죠. 다툼 없는 채무이행. 그러면 여기서 이게 최신 판례 조심하시라고 한 거 허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툼이 생기면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돼요?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돼? 있었다고 그렇죠? 대리행위 효력을 주장하는 자. 그러니까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칙과 예외가 있으면 뭘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돼요? 예외. 그럼 원칙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돼요? 금지돼요? 금지되니까 예외적으로 허용되려면 허락이 있어야 돼. 그러면 예외를 주장하는 사람이 허락이 있었다고 증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대리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뭐 한다고요 지금? 등기 신청. 그럼 등기 신청 행위는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되는 거예요? 완성된 걸 이행하는 거야? 완성된 거 할 수 있다. 우리가 법무사 얘기했었잖아요. 법무사가 매도인, 매수인 쌍방을 대리해서 혼자 등기 신청하는 거 가능하고요. 4번 대리인이 여러 명이에요. 원칙은 공동대리다, 각자대리다. 각자대리. 공동으로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틀렸고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은 공동대리가 아니라 각자대리다. 자, 5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하나의 물건, 동일 물건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됐대요. 자, 요 입찰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이건 충돌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있잖아요. 갑이 A와 B 두 사람을 대리해서 이 부동산 입찰에 들어갑니다. 그럼 만약에 갑이 A를 위해 낙찰받아주면 B는 무조건 떨어지는 거고, B를 대리해서 낙찰받아주면 이번엔 A가 떨어지네요. 얘네 둘의 이해관계는 어떻다? 상충 충돌된다는 거야. 그럼 이런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두 사람을 대리해서 입찰 들어가면 이 입찰 행위는 뭐다? 무효다라는 게 판례였죠. 자, 그 다음에 갑의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에요.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니까 을이 대리인으로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옳은 것입니다. 1번.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을은 병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 자, 매매 계약에 대리권이 있으면 대금 받을 권한이 있다. 제일 중요한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뭐 봤냐면 매매 계약 체결과 이행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이 수여되었다고 써 있으면 뭐 해줄 수도 있어요. 연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얘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으면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다 없다. 반대되는 권한은 없어요. 자, 그다음 2번. 대리행위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갑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갑이 누구예요? 갑이 본인이죠. 그러면 의사의 흠결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기준이에요? 대리인이죠. 그렇죠? 전부 다 대리인. 뭐 빼고? 궁박 빼고. 그 다음에 3번. 병에 채무 불행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임의 대리인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해지할 권한은 없다. 그래서 1번, 3번 매우 중요한 판례였고, 그 다음에 4번.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어요. 상대방이. 그러면 이미 준 거 서로 돌려받아야죠. 그 원상회복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이루어져야 돼요? 갑과 병. 4번은 옳은 지문. 그럼 시험에 틀리게 내면 뭐라고 낸다 그랬어요? 을과 병이라고 써 있으면 틀려요. 을이 행위했지만 효과는 누구한테 가니까? 본인에게 가기 때문에 원상회복도 갑과 병 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을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파산했어요. 그럼 대리권 어떻게 됐죠? 대리권 소멸이죠. 우리가 대리권 소멸 사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파, 사망, 성년후견기 시 뭐야? 파산. 그러면 얘가 대리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했다는 거야. 그런데 상대방은 뭐였대요? 선이 무과실해. 그럼 대리권이 소멸되었고, 예전에는 대리권이 있었는데 행위 시에는 대리권이 없는 거야.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 이거 무슨 요건이죠? 아직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는 안 봤지만 지난 과정에서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표현대리. 그렇죠? 표현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멸권대리 요건이 충족된 거죠.
그래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표현 대리는 우리 다음 주에서 자세하게 또 공부할 거고, 무슨 말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보면 되고, 그리고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모르는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처음 보는 지문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오늘 만약에 문제 푸실 때 이거 5번 지문 읽으셨어요? 읽으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답이 몇 번에 너무 명확하게 나왔어요.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갑과 병. 그러면 정답이 나오면 그거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또 우리 마음이 불안하잖아. 밑에 지문이 또 어떨지 몰라. 또 읽어봐. 그러면 더 헷갈려지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다 읽기 시작하면 시간 내 문제 못 풉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연습을 하는 게 정답을 맞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간 내에 내가 빠르게 풀 수 있느냐. 그러려면 여러 번 해보셔야지. 어떤 때는 내가 지문을 한번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더니 시간 안에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정답이 나오면 체크하고 뒤에 거 안 읽는 방식도 해보셔야 되고, 그러면 실수하실 수도 있죠. 나중에 보면 그래. 내가 한 개만 더 읽었으면 확실한 게 있었는데.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실수하는 게 더 나아요. 꼼꼼하게 보다가 마지막 10개 한 줄로 찍는 것보다 낫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연습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요건 모르는 지문 나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번에 모르는 지문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넘어가셔야지. 모르는 지문을 거의 또 앉아서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깨달음이 오고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야. 모르는 지문 어떻게 돼? 넘어가셔야 되죠. 왜요? 그럼 너무 많이 넘어가야 돼? 빨리 푸는 연습들을 하셔야 되죠. 처음에 좀 모르는 게 많죠.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는. 19번. 을이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어요. 그럼 얘는 임의대리다, 법정대리다? 대리권 수여받았으니까 수권이니까 임의대리죠. 그런데 을은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네요. 옳은 것입니다. 기억. 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의대리는 원래 복대리인 선임을 할 수 있다, 없다? 원래. 안 돼요.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지. 근데 언제 된다?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둘 다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면 돼? 둘 중에 하나.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면 승낙 없어도 돼요. 둘 중에 하나면 된다. 옳은 질문. 그럼 이때 승낙은 명시적이어야 되느냐, 묵시적 승낙으로 인정되느냐.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경우를 나눈다 그랬어요. 수임인의 능력에 따라서 업무 성과가 달라지는 것이라면, 대표적으로 분양 업무 봤었죠. 그럼 그런 건 묵시적 승낙으로 되어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 돼. 명시적 승낙. 근데 누가 하든지 간에 별반 결과가 안 달라지면 그때는 묵시적이어도 돼요. 그럼 뭐라고 써 있어요? 사업의 성공 여부가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대. 결정이 된대. 그러면 묵시적 승낙으로 되어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 돼. 그렇죠. 묵시적 승낙으로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병은 갑의 대리인과 동시에 을의 대리인이다. 누구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죠. 을이 갑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선임을 했어요. 그럼 이제 선임에는 문제 없죠.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되고, 그러면 갑에 대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느냐? 면제되지 않죠. 승낙을 얻거나 부득이한 사고가 있어서 선임하면 어떤 책임 진다 그랬어요? 선임 감독상 책임. 그럼 이 선임 감독상 책임이 면제되려면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본인이 지명했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본인이 지명하면 선임 감독상 책임은 면제되고요. 근데 아무리 본인이 지명을 했어도 선임하고 보니까 애가 어떻다 그랬어요? 상태가 안 좋다 그랬잖아요. 불성실 부적임해. 그럼 얼른 뭘 해야 되죠? 통지나 해임을 해야 되는데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하면 책임져야죠. 그럼 옳은 질문은 앞에 두 개, 기억과 니은. 자, 20번. 을은 갑으로부터 병이 소유한 A 토지 매매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그런데 을은 정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자,
을이 대리인이 정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해서 매수하게 했대요. 자, 틀린 것입니다. 1번. 을은 갑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정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OX. 승낙 또는 둘 중에 또 하나 뭐예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고, 2번. 을은 갑의 대리인이지 을의 대리인이 아니다. 누구 대리인이라고요?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3번. 을이 갑의 지명에 의해 정을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어요. 뭐가 나왔어요? 본인의 지명. 그러면 이제 선임감독상 책임은 안 지고 언제만 져요? 불성실 부적임함을 알면서 뭘 안 하면? 통지나 해임을 안 하면. 그러면 정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했을 때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해임할 수 있는지를 물었어요. 해임할 수 있다 없다? 있죠. 해임권이 있기 때문에 해임을 게을리하면 책임을 지는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4번. 을이 갑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 선임감독상 책임 진다 안 진다? 지명 나오면 선임감독상 책임은 안 지고 어떤 책임만 진다고요? 불성실 부적임을 알면서 뭘 안 했을 때? 통지나 해임을 태만했을 때만 집니다. 자, 5번. 정의 대리권은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거죠. 그럼 틀린 질문은 1번.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임의 대리는 없어요. 언제만 돼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해요. 둘 다 있어야 돼요? 하나면 돼요? 하나면. 그러면 승낙을 얻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는데 이 복대리인이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대리인이 자기가 안 하고 딴 사람 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니까 책임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무조건 져요? 선임 감독상 책임이에요. 선임 감독상 책임. 그러니까 뭘 조심하시라고 했냐면 승낙이 있어서 선임한 경우에 선임 감독상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하면 OX. 틀려요. 원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선임했으면 선임 감독상 책임 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본인이 지명했다라고 써 있으면 선임 감독상 책임은 안 져도 됩니다. 다만 불성실 부적임함을 알면서 뭘 안 하면? 통지나 해임을 안 하면 그때는 책임져야 돼. 이게 임의 대리죠. 그럼 법정 대리는 간단하잖아요. 법정 대리는 복대리인 선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언제든지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그럼 자기 책임으로 선임했으면 어느 정도 책임져야 돼? 무조건 져야지. 무과실 책임. 근데 무과실 책임인데 만약에 이 법정 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뭘로 줄어요? 선임 감독상 책임으로 경감되어진다라고 있어요. 기억나세요? 예. 기억이 안 나면 복습을 또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거 사실 문제 푸는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시간 안에 문제 풀 수 있는 연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2주치 과정을 20문제로 줄인 거니까 대부분 다 중요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지문은 뭘 의미하는지를 복습하실 때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불고 점수 안 나와서 꾸겨갖고 버리시면 안 되고 지문마다 요건 이걸 묻는 거구나라는 게 이해될 정도로 여러 번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면 뭐 민법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하잖아요. 쌓이면 이게 나중에 훨씬 더 좋은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좀 반복해서, 지금 틀리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안 틀리면 되니까 오늘 뭐 점수 안 나왔다고 이거 괜히 시작한 거야 이런 마음 먹지 마시고 보고 또 보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시험 범위는 표현 대리부터 이제 물권법 총론까지였는데 표현 대리에서 옳은 겁니다. 1번. 권한 넘는 표현 대리, 126조의 월권 대리죠. 법정 대리에도 적용된다. 1번이 정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봤냐면 권한 넘은 표현 대리에서 기본 대리권 관련해서 법정 대리, 우리 대표적으로 일상가사 대리 같은 거 봤죠. 요 법정 대리를 기본 대리권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2번.
대리 행위가 강행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었다. 그러면 표현 대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라고 했죠. 틀렸고.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이 이행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무권 대리인 법률 행위가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본인이 이행 책임을 질 수 없다. 반드시 유효해야 한다고 했고 3번 상대방이 유권 대리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 속에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된 것이냐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뭘 묻는 거예요?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야? 무권 대리니까 유권 대리 주장 속에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될 수 없고 바꿔서 얘기하면 표현 대리가 성립했다고 해서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전환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등기 신청권과 같은 공법상의 기본 대리권을 가지고 사법상의 행위를 한 경우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물었어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은 위에 1번처럼 법정 대리가 될 수도 있고 공법상의 기본 대리권, 그게 이제 우리가 등기 신청권이었죠.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월권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기본 대리권과 행사한 행위가 같은 종류의 대리냐, 동종 유사성을 요구하느냐라고 하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달라도 권한이 넘어가면 월권 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거 오늘 정규 수업할 때 등기 신청권이랑 등기 청구권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그러니까 등기 신청권은 국가 기관에 대한 공법상의 권리고 그걸 기본 대리권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자, 5번. 표현 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자, 과실상계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느냐? 과실상계에 따라서 본인 책임이 경감될 수 없다. 이 과실상계는 이거 뭐 할 때 쓰는 얘기라 그랬죠? 손해배상할 때. 손해배상할 때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100% 하는 게 아니라 좀 깎아서 하는 게 과실상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표현 대리는 성립하면 전적인 이행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상계는 적용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표현 대리의 기본적인 중요 총설적인 판례로 지금 2번, 3번, 5번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유권 대리 주장 속에 표현 대리 주장이 들어갈 수 없고요. 과실상계는 적용될 수 없고 그리고 강행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돼버리면 표현 대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2번. 을은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의 대리라 칭하면서 이를 모르는 병과 계약을 했다. 그럼 뭐에 관한 문제요? 대리권도 없는데 대리라 칭했으니까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인데 여기 상대방이 모른다, 선이라고 써 있네요. 그럼 주어진 문제에 상대방이 선이라고 써 있는 건 어떤 지문이 나올 것 같아요? 무권 대리에서 선의의 상대방이 뭐 할 수 있죠? 철회. 그러니까 최고는 선악불문이지만 철회는 선이자만 하는 거잖아요. 그 말 쓰고 싶은 거지. 그럼 1번 보시면 병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선이니까. 그럼 철회한 경우에 갑은 매매 계약을 추인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얘가 먼저 철회하면 계약은 확정 무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추인해서 유효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인은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거고. 2번. 갑이 을의 무권 대리 행위를 알고 병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권 대리인 걸 알면서 중도금을 수령했다. 그럼 이건 뭘 한 걸로 봐야 돼요? 추인이죠, 추인. 묵시적 추인이요. 이행을 하거나 이행을 받으면 추인. 이행, 인도, 요청 이런 건 추인인데 다만 조심하실 점은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둔 건 추인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추인이니까 이 계약은 갑에게 효력이 생기게 되고요.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답은 2번이네요. 3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자, 이거 자주 나왔던 거죠.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다음에 거절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신의칙 위반이니까 안 된다라고 했고요. 4번. 병이 갑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한 경우 갑이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발신주의 추인이 아니라 뭘로 본다? 거절로 본다. 자, 5번.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갑의 추인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을 안 해준대. 그럼 이제 더 이상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떤 게 나온다고 했냐면
무권 대리인에 대한 책임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권 대리인에게 당신이 이행하거나 손해배상해라 라고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건 선택은 무권 대리인이에요?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무권 대리인 을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틀렸죠. 선택은 상대방이 합니다. 상대방에게 이행 또는 배상 책임을 진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책임을 지는 무권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라도 책임져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답은 2번이고 3번. 갑의 부동산을 협의의 무권 대리인 을이 선의의 병에게 매도했대요. 자, 1번.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점. 본인이 추인했는데 누구한테 했대요? 을이니까 무권 대리인에게 한 거죠. 그럼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되었다라고 하면 중요한 건 뒤에 뭘 확인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아야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상대방은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되었다는 걸 알았다면 그때부터는 철회할 수 없는 거예요. 2번. 갑이 무권 대리 행위를 안 후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제기하지 않고요. 방치했대. 추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내버려 둔 건 추인이 아니라고 했고 3번. 갑이 매매계약에 뭐 나왔어요? 일부 추인. 그럼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상대방이 뭘 해주면 된다고 했냐면 동의. 근데 상대방 동의가 없다고 돼 있네. 없으면 효력이 생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 동의가 없는 한 무효다라고 했고요. 4번. 병이 갑에게 상당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했는데 확답을 바라지 않았대. 자, 그럼 뭘로 본다 그랬어요? 거절. 그러면 병은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다예요? 청구할 수 없는 거야? 없는 거지. 만약에 이걸 추인으로 본다라고 하면 등기 청구할 수 있겠죠. 유효가 된 거니까. 근데 거절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이 인정이 안 돼요. 청구할 수 없고. 5번. 무권 대리인으로서 지는 이 을의 책임, 무권 대리인 책임은 을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발생한다. 자, 무권 대리인 책임은 이 책임은 뭐라고 불렀던 거야, 이거? 무과실 책임이죠. 잘못한 게 없어도 대리권이 없었다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틀렸고. 옳은 지문은 1번이었죠. 1번이 옳은 지문. 4번. 갑은 허가구역.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읽어볼 필요 없다. 그래서 허가구역에서 이제 허가 안 받았다는 얘기겠지. 그럼 1번.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냐면 지금은 어떤 상태니까? 유동적이잖아요. 그럼 이게 유효가 돼버리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나머지 대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안 되고 어떤 무효가 되면? 확정 무효가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면 그때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기어 1번은 틀렸고 2번. 갑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자, 현재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 상태인데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느냐? 허가구역 안에서 계약금 해제 못해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틀렸고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포기하거나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고요. 3번. 갑은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그러니까 매수인이 대금을 안 준대. 그러면 대금 안 주면 나는 허가 신청에 협력 못해라고 거절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뭘 묻는 거야? 대금 지급하는 거랑 협력하는 것이 동시이행 관계냐? 이거 묻는 거죠.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고 뭐부터 해야 돼요? 협력 의무를 먼저 이행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이라야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 거죠. 4번. 갑과 을이 허가를 잠탈할 목적이야. 자, 허가를 잠탈, 면탈한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야? 확정적 무효가 된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지역이 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됐대. 이것만으로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게 허가를 안 받았어요. 아예 처음부터 허가를 안 받을 생각이었으니까. 근데 허가구역에서 풀리면 이걸로 유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미 확정무효가 됐잖아요. 확정무효지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뒤에 또 문제가 나올 텐데 최신 판례 주의하시라고 한 거, 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됐다고 유효가 될 수는 없는데, 그럼 지정 해제가 됐다면 무효 사유가 남아있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지정이 해제됐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무효 사유가 없잖아요. 그럼 얘들 무효 사유가 소멸했으니까 뭘 할 수는 있다 그랬죠? 무효 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서 새로운 법률 행위로 인정받을 수는 있다라고 했어요. 다음 문제 나올 거예요. 이것도 최근 판례인데 완전 최신 판례가 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되면 무효행위 추인 가능하다. 그러면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럼 이때는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허가구역에서 계약을 했는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했대. 확정 무효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허가구역에서 안 풀려 있는 상태예요. 그럼 둘이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면 이 계약 유효로 인정해 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전히 허가구역이잖아요. 그럼 추인으로 유효가 되려면 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돼야 돼. 그걸 다른 말로 무효 사유가 소멸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4번이 옳은 질문. 5번. 갑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여기서는 아직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라고 했죠. 안 돼요. 5번. 자, 허가구역입니다. 기억.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됨에 있어서 자, 귀책사유 있는 사람, 귀책사유 있는 사람이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효는 주장할 이익이 있으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고요. 니은 만일 갑과 을이 허가를 잠탈, 자, 확정 무효입니다. 잠탈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해당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가 됐어요. 자, 그럼 무효 사유가 남았어요? 소멸한 거야? 소멸한 거지. 그러면 이것만으로 유효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걸 알고 뭐 하면? 추인하면. 을이 기존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갑과 추인하면 이때는 새로운 행위로 유효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 최신 판례 꼭 기억하시라고 했던 중요 판례고요. 디귿. 만일 갑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협조해달라고 소구할 수 있느냐? 소구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야 안 돼요? 할 수 있죠. 소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조심하실 점은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부수적 의무니까 해제는 안 된다 그랬죠. 해제 사유는 될 수 없다. 그러면 다 옳은 거니까 답은 5번. 자, 6번. 어떻게 뭐 동그라미가 좀 그려지나요? 아니면 비가 오나요? 자, 6번. 법률행위 무효에서 틀린 것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무효죠. 무효는 일단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야? 성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립을 했는데 성립한 때, 즉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 무효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이죠. 그럼 이건 언제 해야 된다고 했냐면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그러니까 원인이 남아있으면 추인한다고 유효가 될 수 없죠. 소멸한 후에 추인해야 효력이 있고요. 3번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죠. 4번 무효행위 추인은 명시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묵시적. 우리 시험에서는 뭐 다 명시적, 묵시적 다 인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백사조에서 정하는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됐어요. 자, 그럼 불공정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했죠? 우리 제일 중요한 판례죠. 이거 알박기 사건. 근데 조심하시라고 하는 건 불공정 행위로 무효인 경우에 가격을 좀 낮춰서 유효한 계약으로 전환, 바꿔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불공정 행위인 걸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불공정 행위로 무효일 때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뭐였냐면 반사회적, 불공정, 강행규정 위반. 103조, 104조 강행규정 위반은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알바끼 사건 할 때 가격 차이가 한 9배 가까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9배나 가격을 더 비싸게 받았다면 이건 폭리예요, 폭리.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불공정 행위로 무효예요. 그러면 지금 9배 가격 차이가 나는데 둘이 무효인 건 알고 추인하면 9배 가격 차이 나는 매매 계약을 유효로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건 무효인 걸 알고 백날 추인해봐야 여전히 무효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건 그대로 추인은 안 되니까 어차피 팔 거면 가격을 좀 낮춰서 유효한 계약으로 뭐 해줄 수 있다? 전환, 바꿔줄 수 있는 거지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는 없어요. 자, 7번입니다. 자, 이번엔 취소예요. 1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기간. 이 취소는 얼마 내야 돼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죠. 그렇죠? 이게 무슨 기간이었어요? 제척기간이죠. 소멸시효에 해당한다. 틀립니다. 이건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 그러니까 제척기간은 왜 만들어졌다라고 했냐면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확정짓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제척기간이라는 건 중단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10년, 최대 10년 지나면 끝나는 거지 중단되고 연장되고 이런 거, 죄송합니다. 중단되고 연장되고 이런 거 없다 그랬어요? 소멸시효는 왜 만들었다 그랬어요? 권리 불행사자를 보호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는 중단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권리 행사하면 중단되고 다시 시작하는데 제척기간은 신속한 법률관계 확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단이라는 거 없고요. 기간 끝나면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 취소권의 행사기간,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무슨 기간이다?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 제척기간. 그 다음에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추인했어요. 사기당한 애가 사기당한 걸 알면서 추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불확정적 유효, 유동적 유효가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 거니까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취소행위 추인은 언제 해야 돼요?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돼요. 취소는 원인 소멸해야 돼요. 원인 중에도 할 수 있어요. 원인 중에도 취소는 할 수 있지만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다음에 추인해야 유효한 추인이 되고요. 유효한 추인이 있으면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자, 3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 능력자는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이익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가 틀렸죠.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상환하면 됩니다. 답은 3번, 4번. 법정 대리인의 추인. 중요한 거죠. 추인을 법정 대리인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일반 추인은 언제 하는 거냐면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랑 상관없이 언제든지 추인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법정 대리인.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만 한다 이런 말 써 있으면 틀립니다. 얘는 제한 없고요. 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 시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언제부터 무효가 되죠? 처음부터. 취소는 소급표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답은 3번이고, 자, 8번은 법정 추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번에서는 임의 추인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임의로 추인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요건을 갖춰야 돼요.
추인은 누가 하느냐? 취소권자가 하고, 두 번째는 언제 해야 돼? 취소 원인이 소멸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랑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법정 대리인. 그리고 취소권을 인식해야 돼. 근데 내가 추인하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일정한 행위를 하면 추인으로 간주해 버리겠다고 법으로 정한 게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법정 추인입니다. 몇 개 있었어요? 6개 있었죠. 법정 추인. 그렇죠? 뭐 있었어요? 법정 그렇죠? 이청경한 담양강에서 법정 추인한다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청경한 담양강. 그 이행,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양도, 강제 집행인데 이 이청경 담양강 중에서 조심하실 게 2개 있었죠. 뭐하고 뭐 있었어요? 청양, 매운 거 조심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청구나 양도는 누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다. 요건 취소권자가 청구하거나 양도하면 법정 추인인데 상대방이 청구 양도하면 법정 추인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1번에 보시면 1번은 뭐 했대요? 일부를 이행했대. 그럼 이행했으면 누가 하든 상관없이 추인입니다. 2번은 뭐 했어요? 양도. 그럼 누가 했는지 보셔야죠. 취소권자가 양도했으면 법정 추인인데 취소권자 상대방이 양도한 건 법정 추인 아닙니다. 그럼 누가 양도했다고 써 있어요? 상대방이. 그러면 법정 추인 될 수 없습니다. 3번은 청구 나왔네요. 청구도 그러면 누가 있는지 보셔야죠. 누가 청구했냐면 취소권자가 청구하면 법정 추인. 그럼 만약에 이것도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고 써 있으면 법정 추인도 아니다. 아닌 거야. 그래서 청구하고 양도가 나오면 취소권자가 한 건지 상대방이 한 건지를 구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뭐 했다고 써 있어요? 경계. 그럼 뭐 추인이고. 그 다음에 5번은 뭐 했대요? 저당권을 설정해 줬네. 그러면 법조문으로 하면 이건 뭘 한 거야? 담보 제공이죠. 담보 제공. 이청경 담양강의 담보 제공 법정 추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조건부행에서 옳은 건데 기억. 조건은 법률행위 성립의 여부를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그러니까 이거 오늘 아침에 본 거죠. 기억나세요? 아침에 우리 정신 좀 맑았을 때 그때 본 거. 조건에 정의가 나왔는데 어떤 말이 써 있으면 무조건 틀린다 그랬어요. 성립. 조건은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효력의 문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멸하는 경우도 있죠. 발생하면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소멸하면 해제 조건.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니은 채무 면제나 유증과 같은 단독 행위에는 조건 붙이는 게 허용된다. 원래 단독 행위에는 조건 못 붙여요. 왜? 상대방이 불리하니까. 근데 단독 행위라도 상대방에게 이익만 되는 단독 행위는 붙일 수 있다. 그게 바로 뭐였어요? 채무 면제. 야,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원 면제라고 채무 면제라는 단독 행위에 합격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불리해요? 그래도 이익이에요.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붙여도 된다. 옳은 질문 디귿.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돼야 한다. 반드시.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건 조건이 아닙니다. 동기 지나지 않아. 반드시 표시돼야 되고. 자, 리을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래요. 이거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해요, 무효해요? 오늘 이거 봤죠? 기성 조건이면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정지 조건이면 플러스. 그럼 플러스니까 무효가 아니라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가 될 거고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 마이너스가 됐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조건 없는 행위가 아니라 무효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 하나로 잘 나오니까 주의하시고, 그래서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외우시고 나머지는 조건 없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럼 어찌되었든 옳은 거 찾는 거였나요? 네, 답은 니은과 디귿. 3번이고요. 자, 10번 옳은 것입니다. 기약, 기한이익 상실특약이야. 우리가 이제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정지조건부 특약이랑 형성권적 특약. 그러면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우리 판례는 뭘로 본다 그랬어요?
형성권적 특약. 그러니까 시험이 이제 틀리게 내면 정지 조건부 특약으로 본다라고 써 있으면 틀려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채권자의 우리 판례 입장은 형성권적 특약이라는 것은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형성권이라는 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건부터 얘기할까요? 조건은 성취가 되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의사표시해야 효력이 생길까? 당연히 생길까? 당연히.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것은 의사표시 없이 성취로서 생겨요. 근데 형성권은 우리 단독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형성권과 같은 이런 단독행위 같은 건 저절로 효과가 생겨요? 의사표시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형성권적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상실된다.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의사표시 없이 당연 상실되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지조건부 특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조건은 예를 들어서 야, 너 이번 시험에 이번 37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부동산 하나 증여해 줄게 라고 해서 조건부 증여죠. 그럼 시험에 합격하면 의사표시가 따로 되어야 증여 효력이 생겨요? 성취, 합격함으로써 생기는 거야. 합격, 의사표시를 따로 하지 않는 게 조건인 거야. 성취로서 효력이 생길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는데 형성권은 그냥 효력이 생길 리는 없지. 예를 들어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제가 사기를 당하면 계약이 저절로 소멸돼요? 취소해야 소멸돼요? 취소해야지.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니은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죠. 왜? 법정 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나와 있는 거야? 법에. 그러니까 법정 조건은 진정한 의미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했고요. 디귿.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러면 소급표가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뭐였냐면 조건의 성취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어요.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거나 소멸되는 거죠. 근데 당사자가 별도 의사를 표시했다, 약정했다면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다. 이게 뭐랑 비교하셔야 돼? 기한.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인정이 안 돼서 당사자가 약정해도 소급표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조건 성취가 아니라 기한이라고 써 있으면 옳은 지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은 특약으로 소급표를 부여할 수 있다. 틀렸고 리을.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어요. 여기 우리 뭐라고 불렀던 거야? 조건 성취의 의제라고 한 거야. 그러면 방해하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의제 시점이죠. 방해가 있었을 때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거예요? 아니면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이에요. 추산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방해가 있었던 시점이라고 하면 틀리고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이다. 그러면 옳은 지문은 1번 기억 하나고요. 자, 11번. 다음 중 물건 이외 재산권, 권리를 객체로 하는 물건이 뭐냐? 답은 뭐야? 5번이죠? 저당권. 쉬어가시라고 낸 문제인데 한 문제 정도는 쉬셔요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못 쉬었네. 그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부동산, 토지, 건물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뭘 저당 잡을 수도 있어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저당 잡을 수도 있죠. 소유권은 동산, 부동산 다 되지만 물건을 객체로 하고 지상권, 지역권은 뭘 객체로 해요? 뭘 빌려 쓰는 거야? 토지. 권리가 아니라 토지를 빌려 쓰는 거고 전세권은 토지, 건물.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물건만 객체로 하는 거지 권리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당권은 물건 이외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죠. 답은 5번이고. 자, 12번. 틀린 것입니다. 민법 185조에서 법률, 그러니까 이제 물권 법정주의죠.
물권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는 것은 명령이나 규칙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건 법률만 말하는 거야.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맞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고 됐었어요? 물권은 부동산 등기 규칙으로 창설할 수 있다라고 출제했어요. OX. 규칙으로 돼, 안 돼? 안 돼요. 오로지 뭘로만 된다? 법률로서만 됩니다. 그래서 법률이나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 창설은 허용될 수 없다. 이게 이제 물권 법정주의로 종류 강제입니다. 그럼 종류만 강제예요? 내용도 강제예요? 내용도 바꾸면 안 돼요. 법이 정하는 내용도로 해야 되고. 3번 미등기 양수인. 미등기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지 않아도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사실상의 소유권 같은 거 인정해 주지 않아요. 얘는 뭘 해야 소유자가 된다? 등기해야지. 등기 안 하면 사실상의 소유권 또는 뭐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이런 거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자, 4번은 공원 이용권 나왔고요. 공원 이용권은 관습상의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 거 없고요. 그럼 우리가 관습상 물권으로 볼 수 없는 게 미등기 양수인이랑 공원 이용권이랑 또 뭐 있었죠? 그렇죠. 온천권. 온천권이랑 통행권. 남의 땅을 오랜 기간 다녀왔다고 해서 통행권이라는 관습상의 물권이 생길 수는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다음 5번.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필 토지 일부에 관해서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이 분필이 안 되고 일부분만 보존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거지. 분필하지 않으면 그건 부동산 일부고요. 부동산 일부에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13번. 자, 물권적 청구에서 옳은 건데요. 자, 방해 제거를 묻고 있네요. 방해 제거는 방해 결과의 제거를 말하는 거예요? 원인의 제거예요? 원인의 제거죠. 그래서 방해 원인의 제거를 말하는 것이지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방해 결과라는 건 이미 방해가 다 끝나버린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방해 결과는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이건 무엇의 영역이라고 했냐면 손해배상의 영역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해 제거는 원인의 제거이지 결과의 제거가 아니다. 옳은 질문 니은.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214조에 기해 방해 배제 비용 청구할 수 있느냐. 물권적 청구에 비용 청구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어요. 니은 옳은 질문 디귿.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뭐가 있대? 염려. 그럼 염려가 있으면 이때는 물권적 청구 중에 뭐가 나오는 거야? 예방 나와야지. 그럼 예방하면 항상 뭐 눈에 딱 띄게 조심하시라 그랬어요. 예방 또는. 그럼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OX. 예방과가 아니라 예방 또는 예방이나 이렇게 들어가야 옳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방 조치를 취하든지 담보물을 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옳은 질문 찾는 거니까 앞에 두 개. 답은 3번이고. 14번. 갑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을이 건물을 신축했대. 자, 그럼 어떤 사례 나올지 아시겠죠? 갑의 땅인데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대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무단 신축자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있다?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할 수 있죠? 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얘가 신축한 걸 빌려줬대. 그럼 임차인에게는 철거 청구가 돼야 안 돼? 안 되고 임차인에게 뭘 요구해야 돼요? 퇴거를 요구하는 거고. 그럼 미등기 양수인은 소유자가 아니지만 이 사람은 철거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미등기 양수인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한 사례 문제로 본 건데, 자 보시면 건물 소유자 을입니다. 갑이 을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느냐? 퇴거는 안 돼요. 퇴거는 안 돼요. 철거를 구해야죠. 그 다음에 니은. 갑은 토지를 병에게 처분했어요. 그러면 또 땅 주인이 갑에서 누구로 바뀌었대? 병. 그러면
이 갑은 을에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무슨 얘기인지 되셨어요? 갑이 땅 주인이고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을 했대요. 근데 지금 뭐가 팔렸다고요? 갑이 이 땅을 예를 들어 병에게 팔았대. 그러면 갑은 소유자예요, 전소유자예요? 전소유자지. 그럼 여기서 묻는 거, 갑은 토지를 병에게 처분한 이후에 을에게 철거를 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얘는 이제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을 잃어버린 자는 더 이상 물권적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니은은 옳은 지문. 그다음에 디귿, 을이 건물을 정에게 임차해 줬어요. 그럼 정한테, 임차인에게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요 임차인에게 뭘 청구할 수는 없어요?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옳은 지문. 그다음에 리을, 을이 건물을 무에게 매도했는데 무가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대요.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요? 미등기 양수인, 미등기 매수인이죠.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미등기 매수인도 처분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얘한테도 할 수 있다. 중요한 내용들이고, 그러면 틀린 거 찾는 거니까 기억하고, 기억밖에 없나요? 왜 기억 니은 찍으셨어요? 기억 이거 아니면 이거 같은데 둘 중에 하나 찍으면 꼭 딴 거 찍죠, 그렇죠? 원래 둘 중에 하나 찍으면 정답률이 50%가 되는데 실제는 좀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중요한 건 여러 번 읽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딱 물어볼 말은 뻔하거든. 아까 우리가 이론 수업할 때 봤던 거, 갑이 병에게 땅 팔아버리면 갑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그 얘기한 거예요. 자, 틀린 거 찾습니다.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등기해야 복귀해요? 당연 복귀해요? 당연 복귀. 변동되었던 물권은 등기하여야 복귀되는 게 아니라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한다. 그 다음에 니은, 공유 지분의 포기,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 포기는 포기는 등기해야죠. 디귿, 법정지상권의 취득, 법정. 그럼 187조니까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한다. OX. 틀렸죠? 187조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언제 등기한다고요? 처분 시. 처분 시에 등기하는 거지 대항 요건이 아닙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리을,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지만 등기해야 권리를 취득한다. 자, 187조의 유일한 예외라고 했죠. 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인데 얘는 예외적으로 뭘 해야 된다? 등기해야 돼요. 그러면 틀린 지문 찾는 거니까 앞에 3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틀렸죠? 답은 3번. 자, 16번. 을은 갑과 갑소유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했고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을은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갑은 이행기 이후에도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고 있네요. 그럼 을은 우리 뭐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 그러니까 갑이 을이랑 매매계약을 했는데 얘가 인도받아 사용을 하고 있지만 등기는 아직 갑에게 있다. 그럼 을을 미등기 양수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럼 얘는 소유자도 아니다.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죠. 뭐 안 했으니까. 등기 안 했으니까. 근데 얘가 점유할 정당한 권리는 있다라고 했던 거죠. 1번. 을은 갑에게 채권적 등기 청구권을 갖는다. 그렇죠. 얘가 갑에게 등기줘라고 하는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데 요거 채권적이에요? 물권적이에요? 채권적. 얘가 소유자니까 얘는 물권이 없잖아요. 채권적이다. 옳은 집은 니은,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원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게 원칙인데 을이 뭐 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인도받아 점유 사용한다. 그럼 권리를 행사하고 있네요. 그럼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디귿,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 을이 매매를 원인으로 가지는 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 이 등기 청구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 제한의 법리가 적용돼. 양도가 제한된다. 옳은 지문. 다른 말로 하면 이 양도를 가지고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매매니까 동의가 있어야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양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야. 제한되고 있다는 거야. 양도 제한의 법리가 적용돼요. 제한된다. 근데 취득쇼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양도가 제한된다 안 된다? 취득쇼는 신뢰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갑의 동의 승낙 받아야 돼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 얘기는 양도가 제한되는 거예요?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제한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리을, 을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그때부터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의 소멸쇼가 진행된다. 자,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쇼 진행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팔았대. 팔아서 넘기면 그때부터 소멸쇼가 진행돼요? 그래도 진행하지 않는 거야. 그래도 진행하지 않아요. 왜? 매도, 처분은 점유보다 더 큰 권리 행사의 일환, 권리를 행사한 거니까 소멸쇼는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옳은 질문 앞에 3개. 17번.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병에게 매도 인도했는데 등기는 아직 갑에게 있대. 그러니까 지금 미등기 전매가 이루어졌지만 등기는 아직도 갑에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늘 봤던 이 얘기지. 갑이 을에게 팔고 을도 병에게 팔았는데 등기는 아직 누구한테 있대요? 갑. 그럼 얘가 이제 등기를 어떻게 받아올 거냐? 그걸 묻는 거죠. 합의 있으면,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어떻게 받아요? 직접. 없으면 대위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생략 합의가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대위에서 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합의가 없다고 해서 대위마저 막는 건 아니고요. 대위에서 받아올 수는 있어요. 2번.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갑의 동의가 있어야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이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양도가 제한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갑을병 사이에 중간 생략 합의가 있었네요. 그러면 직접 받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합의가 있으면. 그러면 을에 대한 갑의 등기 의무, 갑과 을의 관계 의무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4번. 중간 생략의 합의 없이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경유됐어요. 합의 없이 등기가 됐다. 그럼 등기가 실행된 거죠. 그럼 각각 매매가 있었으니까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각각의 매매 계약 실체 관계가 있으니까 유효해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유효 등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등기가, 이게 이제 매매가 있었고 얘도 매매를 했을 때 등기가 이미 실행되었다라고 써 있으면 어디에서만 안 하면 유효다? 허가구역. 허가구역이란 말만 없으면 등기는 유효란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나 을이 얘한테 등기 말소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효 등기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허가구역 안에서 중간 생략 등기했다면 그건 볼 것도 없이 무효다라고 했죠. 그 얘기고. 5번. 그 얘기 나옵니다. 만일 갑소유 토지가 허가 대상이다. 그럼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허가구역 써 있으면 마지막에 유효, 무효만 확인하시면 돼요. 유효에 무효. 무효죠.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옳은 겁니다. 1번. 등기 청구권이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 국가의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이다. 이거 OX. 이거는 등기 청구권에 대한 게 아니라 등기 뭐에 관한 거야?
신청권이지. 등기 신청권. 등기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가 아니고요. 사법상 권리. 등기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 협조를 요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점유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 발생 원인이 매매가 아니라 뭐야? 취득 시효로 인한 등기 청구권 양도. 그러면 이 경우에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채무자 동의 승낙을 받아야 대항할 수 있다. 틀렸고요. 5번 보세요. 5번.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 양도. 그러니까 2번은 취득 시효고 5번은 매매란 말이에요. 그럼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채무자의 동의 승낙 없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건 신뢰관계가 있는 거니까 채무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2번과 5번이 항상 비교되어서 나오는 것. 둘 다 틀리게 돼 있고, 교환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교환했으면 등기 안 해도 소유자예요?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등기해야지. 그럼 물권적이 아니라 채권적이고. 4번. 점유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물권적이 아니라 뭐겠어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채권적이죠. 답은 4번. 자, 19번. 등기에서 옳은 것입니다.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멸실이 돼서 종전 건물과 유사하게 신축한 신건물 등기로 구등기를 유용한대요. 된다, 안 된다? 이건 무조건 무효죠. 뭐에 관한 내용이죠? 유용. 무효 등기를 또 써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효 등기 유용하면 세 가지를 기억하시라 그랬지. 첫 번째는 소구표가 없다. 두 번째는 누가 있으면 안 돼요. 제3자 이해관계는 있으면 안 되고, 세 번째는 절대로 유용이 안 되는 게 바로 요거죠. 멸실 건물 등기부를 신축 건물 등기부로 사용하는 건 절대 안 되고 하면 무효입니다. 1번 틀렸고, 2번.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존속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되면 그 권리는 소멸되어 남아있는 거야.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3번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는 회복 등기가 되어야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OX. 회복 등기 안 해도 여전히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권리자로 추정되는 거죠. 일단 답은 옳은 지문은 2번이었고, 4번.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를 받았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했대요. 그럼 실제와 다른 원인으로 등기했네.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뭐가 있으니까? 실체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은닉행위 있으니까 유효하고. 자, 5번.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명의를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 보존, 이중 보존 등기예요. 우리가 이중 보존 등기는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명인이 한 사람일 때, 동일인일 때와 다른 때요. 명인이 동일인이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앞등기, 선등기 유예요. 근데 지금처럼 명의를 달리해서 중복 등기가 됐다면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항상 유효한 건 아니고 선등기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원인 무효 사유. 원인 무효 사유가 있으면 안 되고, 만약에 원인 무효 사유가 없으면 그때 선등기가 유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동일인 명이면 무조건 선등기 유효. 명인이 다르면 무조건은 아니고 선등기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그때는 뒷등기 실체관계 봐야 돼요. 무효 사유가 없으면 후등기 볼 거 없이 선등기가 유효하다. 자, 20번. 등기의 추정력에서 틀린 건데요. 1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그 등기 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판례라고 그랬어요. 이전 등기가 되면 이 추정력은 제3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도 미친다. 전 소유자. 같은 말로 하면 직전 명인. 또 뭐라고도 불렀어요. 당사자 사이. 다 같은 말입니다. 당사자 사이에도 추정력이 미쳐요.
1번은 제일 중요한 판례. 2번.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했어요. 그럼 추정력은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등기란 현재 진실한 권리 상태를 표상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태양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해서 추정력이 깨지지는 않는다라는 게 판례고요.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얘가 이제 매매 계약했어요 라고 원인으로 매매 계약서를 제시했는데 그게 위조된 것이 증명됐어요.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추정력은 유지된다, 깨진다? 바로 깨집니다. 그대로 복멸한다라는 게 판례였고 4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뭘 했대요?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죠. 그러면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어떤 청구할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OX. 가등기는 추정력 없죠. 5번.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했는데 신축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럼 보존 등기 추정력은 유지된다, 깨진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누구에게서 권리를 이전받았다는 게 추정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보존했다. 즉 원시 취득을 추정해 주는 거야. 근데 얘가 건물 보존 등기를 했는데 원시 취득자가 신축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게 밝혀졌다는 거죠. 그럼 보존 등기 추정력은 깨지는 거야. 제가 토지에 보존 등기를 했는데 토지를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지면 그 보존 등기 추정력은 깨진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옳은 질문은 틀린 질문은 4번이고요. 여기까지죠? 네. 정답도 나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해서 이제 문제 풀고 생각처럼 정답률이 높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반복적으로 또 보고 또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두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